자, 한결의 논설실 우리 권태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자, 앞서는 그 MBN 정무 이사장 관련된 김건희 씨와의 연결 그리고 어떤 대가가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 중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순방이 나토 순방이었고요. 그때 아시다시피 전용기 1호기에 민간인이 타서 논란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 신모 씨,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죠. 이 신지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생한방병원의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딸이고요. 그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거 중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얘기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제 눈에 이게 크게 들어오는 건 뭐 최소 90억 원에서 최대 135억 원 정도의 돈이 이게 신모 씨가 운영하던 자생한방병원의 자회사 그리고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통해서 돈이 오가다가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고 그 돈을 갚지 않는 형태로 이 돈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쪽으로 들어가서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까지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게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게 지금 자생 SD1하고 자생 그 바이오, 예. 저도 이제 뭐 그 쭉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자생 한방병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척추 전문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병원이죠. 한방병원이잖아요. 그럼 그 자생 한방병원 밑에 여러 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JSD1은 이제 의료 컨설팅 회사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생 바이오라는 거니까 건강식품 판매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자생 바이오의 대표가 이 신지연 씨. 예. 그러니까 이 자생 한방병원의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일남 이녀가 있어요. 네. 장남이 있고 그다음 딸 둘이 있는데 그 이 지분이 외부 사람이 없이 그 자회사도 거의 다 이 가족들이 본인 와이프 그리고 삼남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많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JSD1이 자생바이오에 90억을 빌려줬고 자생바이오가 나중에 청산해버려요. 90억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돈 빌려준 JSD1도 청산해버려요. 90억이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도 다 가족들이 다 지분을 나눠 갖고 이쪽도 다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만약에 여기에 다른 지분이 섞여 있거나 하면 분란이 생겼을 논란이 텐데 생기겠죠. 예. 이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는데, 그럼 그 90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제 자생 한방병원 쪽에서는 사업에서 이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 청산했다. 뭐 일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돈이 2020년에서 2022년에 이렇게 돈이 많이, 예.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에 출마하기 직전 그 시기와 겹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JSD1은 1999년부터 있었고 자생바이오는 2014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했고 그 경영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대부분 다 가족들 회사 자회사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러기에도 금액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가족 회사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법적으로 말이에요. 서로 돈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돈이 펑 사라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상 그 청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좀 악용해서 이 비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쓴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받는 거고, 액수도 꽤 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교도 지금 뭐 50억, 최소 50억 뭐 이상, 그 얘기하는데, 뭐 예. 1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도 지금 100억 단위의 금액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돈의 조성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으며 그 돈의 목적은 뭐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뇌물이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좀 특징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친분을 활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를 준다. 그리고 이권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원모 비서관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결혼에도 그 중매를 선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원모 비서관은 인사비서관으로 데리고 갔다가 그렇죠. 용인갑 지역구에 공천도 줬다가 그때 이제 논란됐던 게 그 소위 김대남 녹취록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막 그
삐져가지고 했던 예. 그런 그 투덜투덜했던 게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또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낙선한 이후에 낙선한 다시 이후에. 대통령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원모 비서관은 늘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단순한 돈만 오고 갔느냐 아니면 그 비서관이라는 자리도 줬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생한방병원이 갖고 있던 민원들에 대해서 이걸 혹시 권력을 남용해서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심들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자생한방병원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게 성장해 왔고 또 지금 어떤 이권들을 가지고 왔다 어떤 특정 그 약에 대한 예, 여러 예. 가지 이름들도 나오던데 저는 충분히 수사할 혐의나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라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한방병원이라는 병원 그리고 그 자회사 그러니까 그 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신지연 씨라는 사람은 이원모 전 비서관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뭐 굉장히 사회활동 열심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자생이라는 병원 그리고 그 자회사 그 가족들은 뭘 얻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병철 변호사가 꾸준히 이 자생한방병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던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예. 이거 우선 이제 좀 우리 시청자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는 돈이거든. 음흠. 여기도 돈이에요. 돈. 사업하는 데니까. 음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해서 이제 맞춰 보면 예. 작년 국감 때 그 보건복지위에 강선우 강선우 의원. 예. 의원이 폭탄을 터뜨렸어요. 자생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 이원모 비서관 자생의 사위 예. 이원모 비서관이 출마했던 용인갑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당선되신 분이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님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분도 같은 보건복지위에서 이 자생을 터뜨렸어요. 네. 그분들이 주장한 이제 의혹이 수천억 대의 이 이권을 먹었다는 거거든. 그날이 이제 그 의대 정원 2,000명 때문에 자주 나왔던 그 조규홍 복지부 전 장관 예. 금복조 같이 생긴 분. 예. 그분 불러놓고 이거 당신 답변해라. 아. 이게 내용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천수근이라는 무슨 뿌리를 가지고 예. 뭐 하는데 그거를 그 약재를 우리 국민건강보험 그걸로 처리되도록 그 사업을 인정을 해줬다. 둘째는 자동차 사고 나면은 이제 치료받는데 예. 거기에 이 자생병원만 역시 독점으로 하는 무슨 침 관련된 그런 것도 약침 역시 관련해서, 예. 국민 그 예산 돈으로 다 인정해줬다.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99%가 자생 독점 사업인데 얻게 되는 수익이 1,500억, 2,000억 대다. 네. 금액이 큽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 예. 돼야 돼. 예. 그 천수근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생한방병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약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약재를 건강보험에 넣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일종의 특혜성으로 자생한방병원에 해준 것 아니냐. 그리고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도 특혜가 자생한방병원에서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약침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만 자동차 보험에 이제 수가에 넣을 수 있게끔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네.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이걸 관련 시장을 계산해 보면 한 1,500억 정도 맞습니다. 예, 돈이 그러면 된다.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로 이제 이걸 자생병원에 밀어줬다. 예. 보건복지부가 밀어준 거죠. 누구의 지시? 김건희, 윤석열의 지시로 이제 그런 그림이고 예. 이제 쉽게 그러면 자생병원에서 김건희, 윤석열이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이 자생바이오 이런 데서 빠져나갔다라고 의심받는 90억에서 한 135억 원. 예. 그래서 이 회사를 청산시켜버렸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어제 이 신지연인가 이분을 피의자 소환을 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어제 밤에 뭐 집에 귀가시켰겠죠. 네, 조사받고. 그 다음에 누구를 조사가 들어가느냐 하면 보세요. 자생병원 본사가 있고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네네. 없습니다. 자생병원 본사가 있고 계열사로 이제 신지연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예. 회사가 있어. 근데 본사가 이 계열사한테 뭐 135억 원이라 합시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여간 135억 원을 쌓아줬다, 빌려줬다. 그건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고 이 회사를 없애버리거든. 예. 갚아야 되는 회사를 없애버려. 뭐 청산이라니까 어려운데 예. 그냥 회사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 안 갚아도 되냐 이거야. 그 말씀하셨지만 가족 회사니까 눈 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지연 씨는 어제 그 피의 사실이 횡령 배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권법 위반은 뭐 대통령 정용기 빼고 그렇죠. 신지연 씨는 돈을 빼가지고 어쨌든 그 돈을 빼서 썼을 거 아니야. 예. 뭐 윤석열 김건희한테 줬건 자기들이 썼건 어쨌든 이제 이거는 빼서 썼다 이게 횡령이고 배임이 뭐냐 이거예요. 배임. 예.
이 배임의 핵심은 신지현 씨 아버지예요. 신준식 이사장이에요. 명예이사장. 예. 돈을 빌려준 회사가 그거를 안 받고 100억이 넘는 돈을 그 우리 한 2달 전에 그 했었는데 회계용으로 재각 처리했다. 그렇죠. 안 받는 걸로 그냥 퉁 날려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100억이나 되는 그렇죠. 채권을 예, 없애버린 그게 배임이야.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신준식 이사장을 이제 소환을 이제 할 겁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딸 조사했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나씩 해 나간다라는 얘기. 결론은 100억대의 그 돈을 윤석열 김건희한테 갖다 바치고 이권 사업 1,500억대 뭐 2,000억대를 먹었다. 이제 이 구조가 기본 구조인 거죠. 이 계산대로 한다면 자회사 하나 날리고 그렇죠. 1,500억 먹는다. 그렇죠.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너무 쉬운 아니 그 거죠. 1,500억에 그치지 않죠. 앞으로 계속 먹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거 내 거니까. 그렇지, 나 그렇지. 혼자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먹네. 거니까. 계속 근데 서희건설 통일을 보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조금 주고 많이 먹고. 그렇죠. 그런 그들의 식이에요. 대부분. 이익과도 다 직결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까 말했던 뭐 90억에서 130억 되는 돈을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거 대비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그 자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에 대선 캠프 차려졌던 거 아니냐. 참 그거 가기 전에 예. 제가 잠깐만 이 지금 국민들이 항상 이런 게 터지면 이 윤석열 김건희 징역 몇 년 나오냐 이런 것도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갔다라고 가정하면 1억이 이거 뇌물이잖아요 대가서 예. 1억에 징역 10년이거든요. 그 10억이 갔으면은 100년이야. 100억이 갔으면 1000년이에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건물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자생한방병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인사위 사무실을 제공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선 캠프라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비선 캠프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인수위 시절에 사무실을 썼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이 인수위 시절에만 썼겠느냐? 그 전부터 예를 들면 주진우 전 의원이라 지금 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 다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를 드나들며 인사 관련된 업무들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인수위 시절에 이제 무상 사용을 하도록 한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뇌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출해야 될 비용을 면제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걸 또 대가적으로 교환해서 줬겠느냐, 이제 이 부분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자생은 건 정상적인 임대차 개혁이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비밀 캠프를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말이죠. 비밀 사무실의 존재가 왜 필요했을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추정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인수위에서 일 보면 되잖아요. 거기 공무원도 파견 나오고 다 조직은 국가에서 공적 그 자원으로 되는 건데, 그렇지. 그거 필요 없이 우리는 자생병원 그 사무실 가가지고 다른 사무실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온갖 불법과 비리 부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간매직 의혹이 많잖아요. 뭐 금고북이 갖고 오고 뭐 금두꺼비 갖고 오고 막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그 공식 사무실에선 받기가 어렵잖아요. 거기 기자들도 상주해 있고 카메라 기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비밀 사무실이 있으면 여기서 뭔가 부정한 일들을 꾸몄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왜 그 인수위 사무실이 삼청동 금융감독연수원 그렇죠. 거기 원래 있었잖아요. 공식으로 쓰는 곳이죠. 예, 거기가 인수위 사무실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할 때였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기자도 있고 공식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다면 공식 직책이 없는 사람인데 매간매직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사람,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부인 같은 사람이 비선들이죠, 비선. 예, 거기서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체크가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면 누가 들어오고 나오는지 다 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역대 대통령 보면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인수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개월 동안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장관들부터 인사가 만사다. 네, 예. 뭐 이제 뭐 대통령실 청와대 인사부터
장관들, 차관들, 공기업 뭐 이제 인사 이게 어마어마한 일일 거 아니에요. 우선 그러니까 여기 청탁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고 예. 또 대선 때 도와줬던 여러 정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의 이제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예, 예. 여기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이제 MB 때도 그때 제가 이제 좀 아는데 그 금융감독원 그 사무실에서 안 합니다. 이게 그렇죠. 너무 이게 핫한 거니까. 음.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이제 호텔을 빌려가지고 예, 이제 비밀리에 롯데 호텔을 빌렸죠. 내 하여간 그까지는 예, 예. 말씀드리고 그렇고. 그 호텔 가보셨나 봐요. 아니 그때 이미 그 이재호 그때 난 지금 이제 특무장관 민주화 하셨던, 추진 예. 네, 이재호 의원하고 뭐 롯데 호텔 얘기 그때 많이 하여간 이제 뭐 인사를 주도했던 라인은 그 돌아가신 친형 이상덕 의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년간 정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박영준 왕차관 아하. 이 실무를 다 했어요. 그때부터 정두원 개혁소장파 그룹하고의 뭐 엄청난 갈등, 그게 결국은 권력을 붕괴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은 그 인수위 시절에 이제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생병원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여기에 이제 주진우 검사 출신도 이제 인사검증팀장이었고 그렇죠. 이원모도 인사비서관을 시켰잖아요. 이원모 이제 이 검사 라인 이제 윤석열이가 제일 믿는 검사 라인한테 이 인사를 이제 맡겼는데 여기서 벌어진 수많은 불법 비리 인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매관매직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인데 이원모 비서관 생각해 보세요. 그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인사 난맥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비서관 자리 그대로 유지했었고 그 이후에 공천받아서 출마도 하고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다시 대통령실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한번 불면은 뭐 폭탄이 너무 많아요. 예. 오랜 인연이죠. 그 중매를 서준 거잖아요. 중매를 서주 2013년에 중매를 서주고 2022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중매를 서줬으니까 부부끼리 자주 만났을 거고 부부끼리 만나다 보니까 또 부인들끼리 알게 될 거고 해서 오랜 이게 쌓여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서관은 계속해서 이제 조국 수사 그리고 그 전에 저기 MB 사건 이때도 계속 윤석열 한동훈하고 계속 같은 팀 맨 막내 막내였죠. 검사였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게 국민들을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선과 이제 소위 말하는 공식 개선을 나눠서 이원화했던 건데 윤석열은 앞에서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면서 쇼하고 뒤에서는 이런 비선들이 사무실 따로웠고 아마 이제 김건희로 추정을 하죠. V제로로. 예. 그럼 김건희든 그 검사 라인들이 뒤에서 이거를 다 농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국정농단인 거죠. 시작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농단. 국민들을 상대로 속이는 그 기망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제 앞으로 처벌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